엘레나가 드미트리와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모스크바 외곽에 아담한 이 베드룸 아파트. 그들이 함께 미래를 그리며 마련했던 그곳은 이제 그녀에게 텅 빈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시어머니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의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진단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엘레나는 32살의 유능한 회계사였다. 그녀는 한 수출입 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며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갈색 머리에 푸른 눈, 늘씬한 키, 그리고 앳된 얼굴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상냥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내면에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드미트리와의 이혼 이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되었고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35살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였다. 금발의 갈색 눈, 건장한 체격을 지닌 그는 한때 엘레나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그는 우유부단하고 어머니 스베틀라나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마마보이 기질이 다분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엘레나와의 갈등에서도 그녀의 편을 드는 일이 잦았다. 결국 아이 문제와 스베틀라나의 극심한 간섭에 지친 엘레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는 65세의 전직 교사였다. 아담한 체구,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주름진 얼굴은 그녀의 고집스럽고 보수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 드미트리에 대한 집착이 강했고 엘레나를 탐탁지 않아 했다. 그녀는 아들이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기를 바랐고 엘레나가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을 종용했다. 이혼 후 엘레나는 빚을 갚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에서 우연히 이반을 만났다. 이반은 그녀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35살의 매력적인 동료였다. 그는 잘생긴 외모, 다정한 성격, 그리고 유머 감각을 지닌 남자였다. 이반은 엘레나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그들은 금세 친해졌다. 이반은 엘레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한편 드미트리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8살의 올가와 재혼했다. 붉은 머리에 초록색 눈, 풍만한 몸매를 지닌 올가는 야심차고 영악한 여자였다. 그녀는 드미트리의 재산을 보고 접근했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얼마 후 올가는 임신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스베틀라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스베틀라나는 드미트리와 올가가 신혼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핑계로 엘레나에게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엘레나에게 너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은 집 아니니? 드미트리 부부에게 양보하는 게 어때? 라며 뻔뻔하게 말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억지에 기가 막혔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 아파트는 저희가 함께 마련한 집이 그리고 이혼할 때 드미트리가 저에게 양보하기로 했어.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막무가내였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양보를 왜 해? 그리고 그 돈, 내 돈으로 계약금 낸 거 잊었어? 너는 양심도...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 어머니, 그 돈은 제 부모님이 주신 돈이에요. 그리고 드미트리는 그동안 아파트 대출금을 제대로 낸 적도 없어. 스베틀라나는 엘레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엘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더 이상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엘레나의 단호한 태도에 스베틀라나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뻔뻔한 태도로 돌아왔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스베틀라나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엘레나의 회사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엘레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행동에 지쳐갔지만 섣불리 대응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재결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올가가 엘레나를 찾아왔다. 올가는 뻔뻔한 태도로 저희가 곧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예요. 미리 집 구경 좀 하려고요. 라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 엘레나는 올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긴 제 집이에요. 그리고 드미트리와는 이미 이혼했어. 올가는 비웃으며 말했다. 푸, 이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스베틀라나이 그러시는데 이 집 계약금 어머님 돈으로 하셨다면 그리고 드미트리가 그쪽이랑 5년이나 살았는데 당연히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있... 엘레나는 올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무슨 억지예요? 그 돈은 제 부모님이 주신 돈이고 드미트리는 그동안 집세 한 푼 제대로 낸 적 없어요.
올가는 엘레나의 말을 무시하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 생각보다 집이 낡았네. 인테리어를 싹 다시 해야겠어. 엘레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 올가는 엘레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싫은데요. 어차피 곧 우리 집이 될 텐데 미리 좀 보면 어때서? 엘레나는 이반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반은 엘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그 여자 정말 뻔뻔하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이반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엘레나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 그는 엘레나의 부모님이 아파트 계약금을 송금한 내역, 드미트리가 그동안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찾아냈. 한편 스베틀라나는 엘레나가 계속해서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자 더욱 악랄한 방법을 생각해냈.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엘레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드미트리와 이혼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 그녀는 엘레나를 불량품이라고 비난하며 그녀가 드미트리의 인생을 망쳤다고 주장했.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헛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을 들쑤시는 스베틀라나에게 분노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 그녀는 이반에게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반,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베틀라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반은 엘레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엘레나,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 스베틀라나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반의 따뜻한 위로는 엘레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미트리가 엘레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스베틀라나와 올가 몰래 엘레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드미트리는 엘레나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는 올가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스베틀라나의 지나친 간섭에 지쳐 있었다. 드미트리는 엘레나에게 사실 그 돈 내가 다 써버렸어 라고 고백했다. 그는 스베틀라나가 준 150만 루블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지만 모두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엘레나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엘레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를 다시 행복하게 해주고 싶. 엘레나는 드미트리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드미트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잊을 수 없었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에게 나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드미트리와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드미트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드미트리는 엘레나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엘레나에게 미안해. 엘레나, 정말 미안해.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와의 만남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사랑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이반이 엘레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엘레나에게 엘레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반의 따뜻한 말은 엘레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이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얼마 후 스베틀라나와 올가는 엘레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레나는 이반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비했다. 재판이 열리고 엘레나와 스베틀라나, 올가는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스베틀라나와 올가는 엘레나가 드미트리와의 결혼 생활 동안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그녀에게 아파트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엘레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그녀를 비난했다. 엘레나는 이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증거, 드미트리가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제시했다. 그녀는 또한 스베틀라나와 올가가 자신에게 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판사는 엘레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사는 엘레나가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스베틀라나와 올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스베틀라나와 올가는 판결을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엘레나는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다. 재판에서 이긴 후 엘레나는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이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반은 엘레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엘레나. 저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 후 엘레나는 이반과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위로했다. 엘레나는 이반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발견했다. 한편 스베틀라나는 재판에서 진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했고 그 스트레스는 결국 그녀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얼마 후 스베틀라나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졌다. 드미트리와 올가는 스베틀라나를 돌볼 여력이 없었다. 그들은 결국 스베틀라나를 모스크바 근교의 한 요양원에 보냈다. 스베틀라나는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고 엘레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드미트리와 올가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드미트리는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올가는 그런 드미트리를 구박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의 낡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자주 다투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면 엘레나는 이반과의 사랑을 키워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이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과거의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1년 후 엘레나와 이반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중했다. 결혼 후 엘레나는 이반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아이를 갖게 되어 너무나 기뻤다. 이반 역시 엘레나의 임신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해. 그들은 함께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9개월 후 엘레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막심이라고 지었다. 막심은 엘레나와 이반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막심을 사랑으로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이반과 막심에게 감사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엘레나는 우연히 드미트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드미트리는 올가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의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드미트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엘레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반과 막심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이반, 막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올가를 만났다. 올가는 혼자였고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이었고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다. 엘레나는 올가를 보고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올가에게 연민을 느꼈지만 굳이 아는 척을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올가와 엮이고 싶지 않았고 과거의 악연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았다. 올가 역시 엘레나를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그녀는 엘레나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질투심과 후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엘레나는 이반과 막심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어갔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막심은 건강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다. 엘레나와 이반은 막심을 사랑으로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레나는 가끔 스베틀라나를 생각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를 용서했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스베틀라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랐다. 어느 날 엘레나는 이반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우리가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반은 엘레나를 꼭 안아주며 나도 그래요, 엘레나. 당신과 막심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나는 당신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엘레나는 이반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비록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반, 막심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엘레나의 이야기는 모스크바의 따스한 햇살 아래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화와도 같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이반과 막심이 있었다. 그들은 엘레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다. 막심이 10살이 되던 해 엘레나는 이반과 함께 막심을 데리고 스베틀라나가 있는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엘레나는 여전히 스베틀라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를 용서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다. 요양원은 모스크바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막심에게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설명했지만 막심은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반은 막심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 막심. 할머니는 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라고 안심시켰다. 요양원 로비에 들어서자 엘레나는 간호사에게 스베틀라나의 병실을 물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엘레나는 이반 막심과 함께 스베틀라나가 있는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스베틀라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75세의 나이로 10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져 있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를 보자 만감이 교차했다. 그녀는 스베틀라나에게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스베틀라나는 엘레나를 보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엘레나임을 깨닫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에게 다가가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라고 인사했다. 스베틀라나는 엘레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엘레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손을 꼭 잡고 괜찮아요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 스베틀라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엘레나. 나는 내게 큰 상처를 줬어.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했어 라고 말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를 위로하며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스베틀라나는 엘레나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엘레나, 정말 고맙다 라고 말했다. 그때 막심이 엘레나에게 다가와 엄마, 이 할머니는 누구야? 라고 물었다. 엘레나는 막심에게 스베틀라나를 소개하며 막심, 이분은 네 할머니야. 드미트리 아빠의 어머니란다 라고 말했다. 막심은 스베틀라나를 빤히 쳐다보며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다. 스베틀라나는 막심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아이, 내 아이니?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님, 제 아들 막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스베틀라나는 막심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잘 됐구나, 엘레나. 네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스베틀라나는 막심에게 손을 내밀었고 막심은 낯설어하면서도 스베틀라나의 손을 잡았다. 스베틀라나는 막심의 손을 꼭 잡고 막심,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아빠에게 그리고 내 엄마에게 큰 잘못을 했어 라고 말했다. 막심은 스베틀라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슬픈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막심은 스베틀라나에게 할머니,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위로했다. 엘레나와 이반은 스베틀라나와 막심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다. 그들은 스베틀라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엘레나와 이반은 가끔씩 막심을 데리고 스베틀라나를 방문했다. 스베틀라나는 막심을 만날 때마다 기뻐했고 막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막심도 스베틀라나에게 정이 들었고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스베틀라나는 엘레나에게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를 진심으로 용서했고 그녀의 남은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했다. 어느 날 스베틀라나는 엘레나에게 엘레나, 내 유언장을 고치고 싶다.
내 재산의 일부를 내게 주고 싶다 라고 말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말에 놀랐지만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의 재산은 드미트리에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엘레나. 드미트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게 빚을 졌어. 이 돈은 내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했다. 결국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뜻을 받아들였고 스베틀라나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엘레나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몇 년 후 스베틀라나는 세상을 떠났다. 엘레나와 이반, 막심은 스베틀라나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의 죽음에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편안한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믿었다. 스베틀라나가 세상을 떠난 후 엘레나는 그녀의 유언대로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았. 엘레나는 그 돈으로 막심의 교육을 위해 저축하고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엘레나는 스베틀라나와의 일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막심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 스베틀라나를 기억하며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는 엘레나와 이반에게 훌륭한 아들이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엘레나와 이반은 막심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이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아왔. 이반은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그럼요, 엘레나. 당신과 함께여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예요. 라고 말했다. 엘레나는 이반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비록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결국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잊지 않았다. 그렇게 엘레나의 이야기는 모스크바 강변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따뜻하고 훈훈한 여운을 남기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주었다.